인사계 잠깐 나 좀 봅시다. 와 그럽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시다. 인사계는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오? 이제 153일 남았습니다. 씨발로마 6개월 방위 새끼가 흑백액간의 현역 앞에서 벌써 날짜를 세. 여기 앞으로 방위 생활이 좀 힘들어 보이는 낭만 이병이 있습니다. 이병선 낭만. 야이로타 돈다. 그러나 선임들은 그를 미워할지 몰라도 행보관만큼은 그를 높이 평가하는 듯한데요. 집이 기원하나? 네, 할아버지께서 하시던 가업을 대를 이어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좀 찍네. 아버지가 한때 사진 기자를 하셔서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낭만이의 사수. 중성. 총사. 그러나 사수라고 해서 낭만이와의 위치가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너 씨발놈 니네 사수처럼 머리 족같이 깎으면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섬뜩한 경고를 뒤로한 채 인수인계를 받기 시작한 낭만이 6.25 때나 쓰던 재래식 무기를 물려주게 된 점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가슴 아파 보이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발의 핵심은 바로 이거다. 또한 다른 보직의 방위 선임들에게 인사드리러 간 낭만이는 저 있다고 했어요? 황상. 이 씨발 새끼야. 얘네도 정상이 아니란 걸 확인했죠. 추일병과 성일병은 서로 동기인데 내 사수인 홍상병처럼 18개월 방위병이다. 난 취사병이야. 그럼 여기서 궁금증. 쫄았다. 도대체 방위란 무엇일까? 방위는 보통 18개월 근무가 기본이지만 신체 등급이나 학력 그리고 집안 형편에 따라 6개월로 끝나기도 한다. 만약 전쟁이 나면 우리 방위들은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 첫째, 우선 향토 방위의 경우 동사무소의 재산 목록 1호인 복사기를 사수한다. 맞아, 복사기 중요하지. 둘째, 모든 방위들은 다 함께 지참한 도시락통을 흔들어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시킨다. 오, 과학적인데? 셋째, 최대한 일찍 적의 포로가 되어 식량을 축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아무리 위급한 전투 상황이라도 칼같이 퇴근을 한다. 그렇게 워라밸 지렸던 방위병들은 항상 일반 사병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었고요. 어이 나가려. 총성 주사. 그리고 현재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갇혀있던 이 말년 병장. 너 몇 살이냐? 네, 23살입니다. 아까 유병사에서 너 지어봤던 녀석 있잖아. 걔는 20살이거든? 족같지 않냐? 그죠? 아닙니다. 그러나 낭만이가 걸릴 때까지 낚싯줄을 던지는 병장 때문에 너도 계산배 그 새끼 인간성 더럽다고 생각하지? 결국 낭만이는 약간은 그런 면이 있다고. 야 개정마 새로운 가스가 날짜만 대패리스 해줄 거란다야. 그렇게 싱글벙글 군생활 레이스 스타트를 끄는 낭만이었고요. 하지만 군생활과는 다르게 낭만이의 가정은 그리 즐거워 보이지 않았죠. 이렇게 살면 감옥이나 집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 왜인지 밖에 나가는 걸 죽을 것처럼 싫어하는 낭만이의 아버지는 사실 독재 정치를 규탄한다는 이유로 어딘가로 끌려갔던 아버지는 한 일주일쯤 있다가 풀려났다. 반폐인이 되어버린 사람이었죠. 그럼 차라리 도로병원 들어가. 그렇게 비참한 아버지의 모습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낭만이는 다음날 정신과 시간의 방에 나와서 나 말년 휴가 나가는데 머리 좀 잘라. 아직은 제가 좀. 괜찮아 이 새끼야. 말년 휴가 나갈 생각에 모든 게 괜찮았었던 말년 병장 덕분에 드디어 첫 이발을 개시할 수 있게 됐죠. 그러나 시원하다. 그 짧은 머리 그냥 대주. 그렇게 아무도 못 건드리는 말년의 분노를 제가 그래서 안 한다고. 야, 사진병. 나이스하게 피해버린 낭만이었고요. 그리고 남겨진 한 사람. 이게 진짜일 리 없어. 한편 행보관이 낭만이를 급하게 찾았던 이유는 바로 살짝 눈치 봐가면서 하는 거 알지? 예. 집이 기원이었던 낭만이에게 대대장 스파링 파트너를 시키기 위해서였죠. 솔직히 대장의 바둑 실력은 채 5급도 안 되는 것 같았다. 높은 사람보다 뭔가를 더 잘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게 됐다. 그러나 초조한 행보관의 걱정과는 다르게 내 군생활 20년 동안 방위병이 이래 멋있어 보이기는 처음이다. 대장의 자존감을 아주 제대로 살려준 낭만이는 혹시 부탁할 거 있으면 말해라. 거룩하게 퇴근이면 좀 했지. 네? 퇴근을 따냈죠. 퇴근해! 그런데 며칠 뒤 낭만이 부대에 새로운 중대장이 온다고 하여 구라지 같은 새끼. 잘도 도망 다니지. 장병들 모두 깔끔하게 꽃단장 중이었고요. 미쳤냐 진짜?
헌데 이 중대장 관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선 새로이 이곳 59사 헌병대 중대장이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관상보다 더 불길해 보이는 고3 때 집안 형편상 충분히 실력이 되던 서울대학교를 포기하고 그의 뜨거운 열정. 이제부터 나는 우리 59사 헌병대라 분비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오자마자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셈. 인사계 이 돼버린 중대장이었죠. 잠깐 나 좀 봅시다. 와 그럽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시다. 인사계는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오? 그리고 이 미친 서열 정리에 제대로 빡쳐버린 행보가 요번에 중대장 그 새끼 완전 또라이야 그거. 이 미친놈이 내보고 지한테 경례 제대로 안 한다고. 그렇게 대장에게 불려온 미친놈은 우리 헌병의 역할이야말로 불순 세력을 알았어. 그래서 일단 이 미친 개를 두고 보기로 한 대장이었고요. 나가봐. 그걸 또 인정받았다고 착각한 약간 모자라지만 그냥 모질이. 한편 그 시각 낭만은 퇴근 후 토익 학원에서 우연히 대장을 보좌하는 권하사를 만나게 되는데 유학 준비하십니까? 아니요. 진급시험 준비합니다. 왠지 그런 권하사가 예뻐 보이는 낭만이었죠. 맨날 아버지 약이나 챙기다가 살면 결국 가족이고 뭐고 양보해봐야 소용없어. 200% 동의. 지 살 길은 지가 찾는 거라고. 그리고 흐름을 탔다고 느낀 낭만이는 우리 애인 할래? 왜? 또 만만해졌니? 친구는? 좋아. 친구하자. 베프 한 명이 생겼고요. 그래. 평생 친구 하나 생긴 듯. 아무튼 그것도 모르고 행복사할 것 같은 군생활 중 어느 날 그 녀석이 낭만이를 찾아오는데 총성! 여지껏 장교들은 다 밖에서 이발했지. 네 그렇습니다. 난 안 그렇다. 그렇게 이발하는 도중 쓸데없이 혀가 길어지는 중대장. 남은 시간은 주로 부대 잡일. 자, 대장님이랑 바둑 좀 둔다고 인사계가 너를 감싸고 결국 중대장이 너무 말이 많아서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던 낭만이는 주대. 자기 대신 중대장 귀를 피나게 했고요. 그 결과 다시 광경병이 도진 미친 개. 오늘부터 새로이 근무에 투입되는 근무자들 군기 확실히 잡는다. 그렇게 갑자기 영창 경비를 서게 된 낭만이. 그래. 아무리 족뱅이를 쳐도 대한민국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렇게 국방부 시계도 도는데 이봐 새끼야. 야 죽겠냐? 자기 목도 돌아갈 줄 몰랐었던 낭만이었고요. 그렇게 온갖 모진 부조리를 당하지만 또 진짜 헌병도 아닌 내가 쓸데없이 굴리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지내기로 결심했다. 방위병답게. 그래도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란 걸 느낀 낭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바이브. 심상치 않는 뉴페이스가 등장합니다. 상급자 폭행에다 탈영까지 했으니까 넣어줘. 가서 밥 먹고 와. 사회에서 족폭했냐? 절에 있었습니다. 중도 군대에 가? 절에서 행자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심상치 않은 커리어에 관심이 간 낭만이었고요. 해병대 훈련 교관님이 동료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것을 보다가 좀 참지 짜식아. 제 값을 치르겠습니다. 아무튼 낭만이는 행자가 꽤 실용성이 있다는 걸 깨닫고 행자 덕분에 정시에 퇴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정시에 퇴근해버려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낭만이었죠. 바로 자신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 군번인 헌병과 3시간 쉬고 나온 권하사를 목격한 낭만이었고요. 일병이 하사한테 자꾸 반말이야. 근데 이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낭만이에게 부탁했죠. 낭만아, 씨발 새끼. 외박 나갔다가 주말에 공부 좀 하려고 가져온 책인데 네가 좀 맡았다가 나중에 줄래? 그렇게 뭔가 찜찜하면서도 알았다. 좆대가리야. 고맙다. 안 들어주기도 뭐해서 부탁을 들어주는 낭만이었죠. 근데 왜 이리 엮이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과 엮이는 건지 127연 대장님께 이걸 전해드리려. 뭐야? 아마 금일봉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낭만이는 보면 안 될 것 같은 현장을 목격했죠. 쪼다 같은 새끼. 애들 고생했다고 회식하라고 준 돈을 왜 나한테 보고하고 지랄이야? 너 좀 모자라? 그리고 낭만이의 예감은 적중했고 다음날 총서. 넌 왜 근무 안 들어가나? 이발병이 대신 들어간답니다. 그럼 저는 퇴근. 총상. 방위병도 퇴근할 때만큼은 특전사 포스를 내뿜네요.
그런데 개념 밥 말아먹었던 중대장은 우연히 낭만의 가방이 눈에 띄자 빠꾸도 없이 그의 가방을 뒤져보는데 하필 동기가 맡긴 책이 바로 이 당시 불온서적으로 지적된 책이었죠. 50 초기 언론 통폐합 시절에 다른 기자들 몇 명 오고 무슨 탄원서를 쓴다고 끌려가서 좀 많이 맞았답니다. 아버지로부터 조직적인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못내 마음이 걸리는 대장이었는데 문제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가장 먼저 동기들 중에 별을 다시는 모습을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국 어이없게 영창을 가게 된 낭만이었죠. 그리고 아니 와 우리 아를 통고 안 하고 영창에 쳐넣은 거야. 더욱 기세등등해진 중대장. 정신 차려. 당신 목도 잘릴 수가 있어. 뭐야? 한편 그 시각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헤어져야 되는데 괜찮아? 이 사실을 알게 된 권하사였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갔죠. 바둑 2급의 실력을 이용해 대장님의 측근을 맴돌았다는 점이 주요한 혐의점이며 퇴근 후에도 사설 학원가를 돌며 포섭 대상을. 그런데 낭만이가 영창에 들어가 있는 걸 소식조차 못 듣고 있었던 낭만이 아버지는 며칠째 낭만이만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창설 기념식을 하고 있는 낭만의 부대에 위병소를 가볍게 프리패스한 낭만이 아버지가 등장하고 그렇게 낭만이의 아버지는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죠. 낭만아!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애절한 외침을 기적처럼 낭만이도 들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찾기 위해 드디어 밖을 나왔다는 걸 깨달은 낭만이. 결국 이 상황을 본 권하사는 결심했죠. 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 새끼야! 그렇게 군생활 개꼬인 거 확정된 중대장은 너 진짜 어디 좀 모자라? 진짜 모질이었고요. 애꿎은 영창에 갇혀있는 장병들에게 강조해야 겠어! 개 주접을 싸기 시작하는 중대장.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걸로 강조한다. 그렇게 영창 안은 걷잡을 수 없는 지옥이 되었고 만취한 와중에도 낭만이는 귀신같이 찾아낸 중대장은 낭만이와 행자를 외진 곳으로 끌고 와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는데 이때 그동안 낭만이와 정이 많이 든 행자가 그런 중대장의 가혹행위를 두고 보지 못했죠. 근데 이러다 진짜 뭔 일이 날 것 같아서 행자를 급하게 말려보는 낭만이. 나 나만 살던 가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 나 없으면 못 살거든. 낭만이는 이성 잃은 행자를 말리기 위해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고 끝내 중대장은 이 사람 진짜 엄살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나 절대로 빨갱이 아니고 사회학과 선배가 읽어보라고 주길래 받아놓은 거야.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자님 꼭 좋은 스님 되십시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날 겁니다. 그리고 늘상 군대가 그렇듯 떠날 때만큼은 모든 감정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죠. 이 세상에 미오놀이 새끼는 많다. 아직 자기 스스로조차도 언제 백조가 될지 모르는.